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새로운 한 주가 또 밝았는데요. 지난주에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이 부활하면서 증시도 많이 안정된 모습이죠. 다만 불확실성이 모두 다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면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월요일 아침인 만큼 여유로운 마음과 함께 활기찬 기운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자, 그럼 먼저 지난주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파월 의장 다음으로 연준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윌리엄스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 부활과 함께 3대 지수도 일제히 반등한 모습입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46,000선, 그리고 6,600선을 회복한 상태고요. 또 나스닥 지수도 1% 가까운 상승세에 나타났습니다. 한편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자 미국의 국채 금리는 다시 아래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지금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려 70%까지 다시 올라선 상태죠. 해당 소식에 4.1% 위에서 거래되던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4.06% 이 중반대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연준위원들의 발언과 또 N달러 환율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장중한테 10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결국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또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율은 1,469원대까지 소폭 안정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통해서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일정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물가와 고용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셧다운 사태 때문에 연기됐던 지표들이 쏟아지는 만큼 이번 주는 경제 지표들을 특히나 주시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우선 월요일에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화요일에는 PPI와 소매 판매가 차례대로 공개되는데요. 셧다운 사태 때문에 발표가 늦게 돼서 시의성에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증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진 점을 고려했을 때 조금이라도 괜찮게 나오면 생각보다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같은 날 주요 소매업체 가운데 하나인 베스트바이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미국인들의 이 소비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실적도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해당 지표들을 통해서 경기 전반에 대한 분석과 함께 고용시장에 대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겠고요. 끝으로 목요일에는 추수감사절로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점, 그리고 금요일에는 증시가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하는 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3시에 조기 폐장하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예정된 증시 일정들까지 체크해봤고요. 지난주에 알파벳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3위로 올라서는가 하면은 제약사 가운데 일레일릴리가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다고 하죠. 시장에서 많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는 듯한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 거래일 미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하나씩 이슈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미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네바다주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운행에 대해서 자체 인증 테스트를 완료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로보택시에 관해서 어떤 소식 업데이트 되는지 꾸준히 팔로우 필요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지난 증시에서 AI 관련 기업들을 좀 흔들었던 건 엔비디아의 이 이슈였죠. 백악관에서 H200 칩에 대한 중국으로의 수출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부터 블룸버그 통신까지 여러 가지 보도가 쏟아졌지만 아직까지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최종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니라고 하니까요.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의 반도체 수주 흐름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3위에 등극한 알파벳과 그리고 이 뒤를 잇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 튀레키예에 10년간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뒤를 이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 내 미시시피주에 3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 나왔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히트맵도 함께 열어보시죠. 지난 거래일 뉴욕 분위기 증시도 함께 살펴볼까요? 전체적으로 초록불을 켜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연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왼쪽 위에 있는 기술주 같은 경우 계속된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존 윌리엄스 총재의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죠.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간만에 S&P 500 안에서의 11개 업종 모두 상승불을 뿜어줬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더 늘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안에서 소비주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 여기에서 기대 심리를 조금 더 뿜을 수 있는 게 바로 소비주죠.
홈디포부터 스타벅스 그리고 맥도날드까지 이날 모두 상승불 켰다는 점 확인하겠고요. 다음으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도 앞서 언급이 된 것처럼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57% 오르면서 이날 증시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장중 약간은 우려감이 섞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9만 달러가 붕괴되면서 8만 8천 달러에 거래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특히나 블랙록 ETF에서 11월에 자금 유출이 24억 달러가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라는 점이 이번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흐름 보였다는 점 체크할게요. 마지막으로 하이퍼스케일러 단 안에서는 오라클이 추가적인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서 엔비디아의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죠. 이번 AI주의 흐름, 그러니까 간밤 AI주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이슈를 포함해서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면 그 동향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 장 넘어가서 엔비디아 차트와 함께 AI 관련 이슈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엔비디아의 차트입니다. 함께 장중 흐름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 장 초반으로 갈수록은 파란불을 켜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하락분이 나왔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발언을 시사하는 점이 좀 늦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전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간은 죽어 있었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드워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페드워치의 자료 기준으로는 벌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40%에서 70%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낙폭을 축소했다라는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 중에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오라클의 이슈가 한 가지 쏟아졌죠. 오라클이 회사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온 이후로도 AI 버블로는 시장에 약간 살아있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여러 IB들에서 의견을 내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은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로 따로 봐야 하고 지금 AI 버블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유는 하이퍼스케일러 단에서 빚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더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라클이 추가적으로 이런 빚을 발행했다라는 소식은 AI 버블론에 있어서 우려감을 조금은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이에 따라서 장중 약간은 낙폭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트럼프 행정부에서 엔비디아로의 좀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죠. H200 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여러 소식통에서 이를 전해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H200 칩에 대한 대중, 그러니까 중국으로의 선적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런 소식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는데요. 이날 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엔비디아의 개별 이슈뿐만 아니라 AI 관련해서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할 이슈가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백악관에서 AI 규제 법안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행정명령을 보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글자가 좀 어렵게 써 있는데 AI를 무력화하는 걸 보류하겠다라는 거니까 이 규제를 좀 풀어줄게 갑자기 막혀버렸다라는 겁니다. 디인포메이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의회 반대로 이게 약간은 보류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회 측에서는 사람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AI에 좀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하지만 행정부 측에서 어떻게 밀고 나갈지는 앞으로 조금 더 흐름을 면밀히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차트와 함께 AI 동향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로 고민하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 역삼지점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미국 증시가 모처럼 방긋 웃었던 것 같은데 한 줄 평부터 남겨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한 주 동안 좀 힘들었었던 미국 증시였는데요. 뭐 한 줄 평을 말씀을 드리면 AI 수익화 논란은 여전히 뭐 남아 있지만 예.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을 좀 시장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11월 달에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제일 좋은 달인데 그렇죠. 올해 11월은 상당히 좀 역사적으로 보면 좀 안 좋은 달 중에 하나라고 좀 네. 꼽을 수가 있는데요. 뭐 다만 이제 이 AI 논란이 얼마만큼 좀 길게 이어질지는 좀 봐야겠지만 뭐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와 같이 엔비디아의 실적은 또 엔비디아로 따로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고 뭐 이러한 그 오라클이나 뭐 여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런 채권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미래의 수익을 좀 가져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익화로 어떻게 연결이 좀 되는지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자, 부자 아빠도 팔았다. 그리고 구원투수 등판. 여기 1112 소식까지 총 3가지 키워드가 올라와 있는데요. 부자 아빠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볼게요. 부자 아빠라고 하면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 우리한테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는 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 책 읽어보셨을까요? 저는 뭐 완전히 다 읽어보진 네. 못하고 이제 중간에 일부 부분만 좀 음. 한번 이제 읽어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사실 뭐 최근에는 조금 오래된 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전에 이제 읽어봤었던 기억이 조금 있긴 있는데 네. 사실 이분이 비트코인을 좀 계속 강하게 매수하라라는 그런 그렇죠. 언급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또 인물 중에 하나로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네. 이 부자 아빠라고 이제 일명 일컫는 기요사키가 비트코인을 33억 원어치를 매도했다라고 네. 이제 본인의 SNS로 음. 밝혔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뭐 이 장기적인 강세 전망은 유지를 하되 네. 포트폴리오에 대한 단기적인 재배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본인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네. 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어떤 특징적인 인물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그 네. 기요사키라는 인물이 사실 비트코인 강세론을 주장하면서 뭐 팔았다, 매각했다 이런 소식은 제가 잘 못 봤었던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좀 이례적으로 판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뭐 최근에는 좀 고래 일명 고래라고 네. 일컫는 그런 좀 큰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또는 기관이 예.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이제 가져온 그 자료를 잠깐 보시면 예. 이 부분은 이제 왼쪽은 이제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이 네.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비트코인 1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리테일 예. 이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증가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고래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리테일 자금들이 조금 분산되는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상대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앞쪽에 있는 자료를 좀 보시면 예. 과거에도 뭐 한 3년 주기로 2019년, 20년도 그리고 2022년도 그리고 네. 올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다음 이- 차트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예. 이 웨일 레이시오라고 하는 네. 이 장표인데요. 웨일 레이시오라고 하는 이 고래들이 이 웨일 레이시오가 높을 때는 항상 비트코인 단기 하락 또는 이제 고점 형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었고요. 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네모나게 진 부분을 보시면 이제 그 부분이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가면서 이 리테일 분산형 구조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이 얼마나 갈지 또는 네. 뭐 얼마나 더 많은 고래들이 또 매도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동안 뭐 VC나 뭐 기관들이나 이런 고래들의 영향을 받았던 비트코인이 네. 분산형으로 지금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 나눠볼 두 번째 주제, 바로 연준의 2인자로 불리는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 금리 인하 청신호가 다시 켜졌다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 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예. 거의 뭐 2인자급에 속하는 그런 그렇죠. 이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만큼 시장의 영향력이 좀 큰 분이죠. 네. 파월 의장을 제외하고는. 네. 근데 뭐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약간의 좀 비둘기파적인 좀 발언들이 좀 있었던 그렇죠.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본인의 그 의제를 좀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발언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제 금리를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금리 수준이 좀 긴축적이다라는 네. 발언을 좀 했는데 이 연준 관계자인 빈센트 라인하트라는 분이 또 네. 추가적으로 이제 발언을 첨언을 했는데요. 이 윌리엄스는 이제 독단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독단적으로 이제 하지 얘기를 했는데요. 않는다는 건 어떤 네. 의미인 거죠? 뭐 아무래도 FOMC의 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 어떤 파월 의장의 그런 의견들을 또는 FOMC 의원들의 의견들을 예. 조금 대변하는 그런 부분들로 좀 볼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발언이 좀 나왔었고요. 네. 뭐 아무래도 이 CME 패드워치도 지금 단 며칠 만에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70% 이상으로 높여 잡았는데 롤러코스터처럼 이제 네, 보통은 이 정도까지 좀 크게 변동을 주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패드워치에서는. 예. 근데 상당히 지금 뭐 금리를 동결할지 또는 뭐 내릴지에 대한 부분을 의견이 분분하고 예. 있는데요. 이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또는 마이클 바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율이나 또는 그렇죠. 현재 금리 유지가 좀 적절하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좀 보이면서 상당히 좀 비둘기파와 매파가 조금 나뉘어서 예.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12월 달에 나올 경제 지표가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지표들이 다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밀렸던 지표들 그리고 네. 12월 달 지표들이 이제 금리 결정 전까지 어떻게 나올지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에는 PPI, 생산자 물가 지수와 함께 소매 판매가 발표되죠. 해당 지표들도 좀 잘 챙겨보면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일라일릴리가 결국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제약사 시총이 1조를 넘어선 건 또 처음인 것 같긴 하거든요. 해당 시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 깜짝 놀랐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총 1조 달러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빅테크 그렇죠. 위주의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좀 계속 달성을 해왔었고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상징적인 그런 이제 시총의 기준인데 이 부분을 일라렐리가 지난주에 1,066달러까지 급등하면서 네. 시총 1조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비테크 기업 기준으로는 버크셔 해서웨이 이후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네. 빅테크만큼 상당히 중요한 시장으로 지금 커가고 있다. 또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발표했었던 뭐 마운자로 네. 그리고 뭐 젯바운드 또 이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오포글리프론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접근성이 좀 그렇죠. 높아지고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우리나라에 관련된 비만 치료제 종목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이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백악관에서 이 가격을 대폭 인하를 했죠. 비만 그렇죠. 치료제에 대한 가격을 인하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초기의 우려와 달리 환자 접근성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발표가 됐었고요. 이 일라릴리의 생산 능력이나 또는 뭐 효과성에 상당히 좀 압도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에 약간은 좀 AI 쪽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었는데 네. 일라릴리가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도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재가동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제약 쪽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겠죠. 일라일릴리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제 종목 얘기들을 더 나눠볼까 하는데 지난주에 알파벳이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알파벳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제친 상태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알파벳은 물론 뭐 기존에도 워낙에 좋은 회사였죠. 뭐 네. 말을 굳이 안 해도 뭐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숫자를 보면 상당히 좋은 회사인 거는 이제 명확한데 사실은 이 빅테크 중에서도 지금 이제 잘 나가는 회사 그리고 조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금 AI 관련된 사업들을 보시면 뭐 클라우드 네. 사업,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좀 잘하고 있고 뭐 기존에 잘하고 있는 그런 검색 서비스나 뭐 유튜브나 이런 부분도 워낙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알파벳이 미래의 모든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다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었던 제미나이 3에 대한 성공적인 출시에 대한 부분도 예. 주가에 영향을 좀 미쳤고요. 챗 GPT의 대항마라고 이제 많이 좀 불리고 있는데 사실 제미나이 3도 저도 이제 좀 사용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챗 GPT와 비교를 했을 때는 약간은 좀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이 저는 좀 좋게 느꼈었던 오, 부분들 예. 개인적으로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느끼고 있고 최근에 아무래도 워렌 버핏의 이 대규모 알파벳 매수 약 43억 달러, 그러니까 네, 6조 원에 큰 해당하는 화제였었죠. 금액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매수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워렌 버핏이 애플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빅테크 종목 중에 두 번째로 매수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워렌 버핏도 AI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또 시장에 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면서 구글이 애프터 마켓에 $300까지 올랐는데요. 뭐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뭐 계속 뭐 추가 매수를 네. 가져가시는 게 저는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파벳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 넷플릭스를 들고 와주셨는데 넷플릭스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넷플릭스는 최근에 뭐 아무래도 많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일단 네. 실적이 나왔었고요. 실적이 매출은 예상치보다는 17% 정도 잘 나왔었고 예. 주당 순이익이 다만 이제 전년 대비 증가를 했지만 시장 기대치보다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네. 5.87달러에 해당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제가 메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브라질 세금 문제가 좀 뭐 이슈가 좀 있었고요. 세금 예. 문제가 좀 일회성으로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진율 하락으로 좀 분석이 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유료 계정을 공유 금지를 좀 도입을 하면서 2천만 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이게 좀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많은 고객들이 좀 유입이 됐고요. 광고 요금제 가입제도 전년 대비 2배 성장을 이뤄냈고 가입자당 매출도 상당히 고마진 매출을 좀 늘리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스포츠나 이 WWE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앞으로 계속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고 최근에 또 중요한 부분은 10대 1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을 그렇죠. 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분할 이후에 넷플릭스 주가를 좀 중요하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저는 여전히 매수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스트리밍 업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넷플릭스만 좀 유독 좀 좋게 보시는 걸까요? 사실 전반적인 스트리밍 업체들을 좀 보면 네.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부분이 약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네. 시장 전체가 이제 상승을 하는 그 규모 안에서 이제 같이 상승을 하면 그만큼 이제 더 파급력이 있을 수 네. 있는데 아무래도 이 넷플릭스의 좀 이런 독점적인 좀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시장 전체로서는 조금 우려는 있지만 넷플릭스만 따로 떼어놓고 네. 보게 되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워낙에 좀 많이 좀 남아 있고 또 기존에 이제 나왔었던 실적이 약간은 이제 세금에 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할과 함께 더불어서 네. 앞으로 이제 실적과 계속 뭐 다음 분기 실적도 좀 발표가 되면 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